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만 가는데 결혼정보회사의 매출은 늘어서 지난해에는 3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한 유명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애하지 않는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이런 뉴스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정보회사들은 최근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제가 확인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주위 분들이 제 걱정을 해줘요. 너네 요즘 이렇게 비혼 인구가 많고 결혼 건수가 준다는데 니네 회사 잘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면 바로 비혼 때문에 우리가 더 인기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이렇게 비혼 인구가 늘면 도대체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사귀자고 말을 하는데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이래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데 와서 이제 소개를 받는 게 일반화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념과 다른 시장 또는 업체의 운영일 수 있겠네요. 2030이 당연히 많은 회원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좀 그런 가입률이 더 높아졌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결혼 정년기라는 표현을 할 때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좀 폭이 좁았다면 그 최근의 경향은 굉장히 그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도 넓어지나요? 네, 아래로도.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익숙해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가외 선생님이 붙어 있었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다 그런 어떤 학원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런 사람을 소개받는 거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돈에 대해서 가치를 철저하게 따지더라고요.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단체 미팅 현장. 코로나 여파로 오랜만의 행사라고 합니다. 가입비를 내시고 또 신원 인증이 확실히 되신 회원분들, 정회원분들만 저희 파티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한동안 또 파티를 못 열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개시되다 보니까 되게 신청률이 너무 높아서 대기 순번까지. 직업과 신원이 확실한 프리미엄 회원들만의 미팅 현장. 25대 25, 남녀 5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만 벗고 한번 한 분 한 분씩 아이 컨택을 제대로 하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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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며 옆 사람과 5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짧은 시간 내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밥 먹고 이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조용히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이런 거 한 번에 25명을 만나는 자리.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메모를 잘 해놓아야 행사 후에 따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나 경제력이 주 관심사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회원들은 취향과 성격이 잘 맞는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문지 1번 항목에는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1대1 대화를 할 건데요. 1분 30초 동안 여러분들 마지막 피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상대방과 함께 1분 30초 대화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간, 와인잔을 들고 돌면서 1분 30초 동안 자신을 어필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고 참가자들은 말했습니다. 되게 오늘 즐거웠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양한 어떤 얘기를
되게 짧은 시간에 굵직굵직하게 많이 얘기를 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한 번 결혼을 할 때 돌아가지 말아야 하니까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신중하게 고르면서 이런 파티에도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성격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맞춰가기 훨씬 좋으니까 이런 부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결혼 정보 산업과 함께 급성장하는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시장입니다. 지난 9월이네요. 부모님께도 이제 말씀드렸다고 했고, 네, 감동적인 DM이네요. 국내 데이팅 앱 업계에서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한 기업. 대인 관계가 줄어들고 연애에도 소극적인 2030 세대가 데이팅 앱의 주 소비자입니다. 비혼주의 시대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결혼정보회사들의 매출이 오히려 올라가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결혼을 할 만한 상대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 대한 서칭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이 데이팅 앱에 쓴 돈은 약 830억 원. 2, 3년 내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의 프로필을 열어보는 단계에서 첫 번째 지출이 이루어지고 상대에게 호감을 보낼 때 두 번째 지출. 그 상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또다시 과금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만남의 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지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내가 편하게 애동을 피우면서 그것보다 연애하는 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을 거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까다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많은 DB에서 맞는 내 여러 가지 취향들을 분석해서 골라주는 서비스를 이길 수가 없죠. 데이팅 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애의 상대를 찾는 2030 세대. 이들은 연애를 하는 방법도 인터넷에서 상담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개인 방송 제작자들. 솔직한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정도면은 빨리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이게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좀비 영화 보시면 좀비한테 물리잖아요. 내가 새끼손가락을 물렸어. 그럼 정말 아프지. 여기 잘라야 돼. 자르면 돼 여기. 근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 여기 잘라야 돼. 근데 이거 내 손 하는데 여기 잘라야 돼. 28, 3년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제 권태기로 인해 헤어졌는데 4일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 다른 여자 만나보니까 너만한 여자 없었다 이러면서 돌아온 거죠. 근데 만나고 있는데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 만났던 그 사실이 약간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경 쓰이고. 불안해하면서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질문했잖아요. 아니 아까 님 헤어지자는 거잖아. 남의 사연은 저렇게 나와. 단호하면서 나와. 본인 사연에는 그렇게. 남의 사연은 다 척척 막사야. 예. 왜 동네에 그런 형들 한 명씩 있잖아요. 좀 여자 좀 만나봤다는 그런 형들. 그런 형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친구들한테는 그런 형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연애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냐, 무슨 이게 포토샵도 아니고 그러시는데 의외로 진짜 많은 분들이 소개팅 나가기 전에 하다못해 소개팅 맛집 고르기 전에 소개팅에 뭐 입고 나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유튜브 검색해 보거든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질문 리스트, 대화 주제 리스트. 예. 그래서 심지어 그걸로 영상도 찍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런 인사말 같은 거. 이건 쉽잖아. 여행 어디 가보셨어요? 이런 뻔한 것보다는 국내 여행 좋아하세요? 해외여행 좋아하세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을 주는 거지. 내 자랑은 입도 떼지 마시고 너가 궁금해.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백화점이든 어디든 그냥 가서 적당히 둘러보고 샀는데 이제는 최저가 검색을 다 하잖아요. 3만 원짜리 찾았는데 2만 9천 원짜리가 있을 것 같아. 또 찾고
뭔가 그 쇼핑 한번 하는데도 진짜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는 걸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준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그게 연애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답을 찾아내려는 경향.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정서. 우리가 만난 사례자들은 연애할 뜻이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연애 컨설팅 사업이 호황을 누리는 역설이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냐 말했습니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이런 현상이 어색하고 또 걱정스럽다고 말합니다. 연애 컨설팅에 대해선 연애마저 학원에서 배워서 하려는 것이냐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런 걱정이 온당한 것일까요? 연애 앞에서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실패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일까요?